조정으로 보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원고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까지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천만 원을 다 인정을 할 거다. 그런데 왜 조정을 보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정현주 변호사님이 거의 전문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경업금지 소송에 관해서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게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경업금지 소송에서 예를 들면 사업장, 기존 원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이 이유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질문 주신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담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경업금지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서였을 때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실익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로 500만 원, 600만 원을 쓰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해서 뭐 2천만 원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1,500만 원이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 고민을 해요. 소송을 하면 피곤해지니까. 네네. 그런 득과 실을 따져서 내가 득이 많다라고 하면 보통 소송을 하는데, 경업금지 소송은 좀 틀린 게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기존 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뭐 A라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내가 10년을 같이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 A라는 분이 나가시면서 예를 들면은 뭐 손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인행위를 하는 거죠. 나 바로 앞에 차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화가 나십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탈이 일어난다든지, 이탈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을 결심하시게 되고, 또 두 번째로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두면 다른 B, C, D 근로자들이 똑같이 나가서 차릴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이것 때문에도 소송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소송을 맡기시는 많은 분들이 금액은 상관없다. 인용만 되게 해달라. 지지만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좀 특이하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네. 뒤집어서 원장님 밑에서 뭐 근로하던 근로자 혹은 계약 맺고 거기서 활동하던 프리랜서 입장에서 네. 굳이 이렇게 근처에 동종업을 개업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모순된 얘기긴 한데, 기존 고객을 빼가기 위해서입니다. 미용실을 예를 들을게요. 네. 미용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 달이 건너서 미용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미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걸어서 예를 들어서 20분 이상 멀어진다. 그러면 바로 변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미용실은 이사를 가면 그 동네 미용실을 찾게 되지, 기존에 내가 다녔던 이사 가기 전에 동네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 미용을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머리를 자르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빨리 가깝고 근처에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좀 거리가 멀어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아간다.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경업금지 소송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미용업이라든지 아니면 네일샵, 뭐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네.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고객들에 대한 그 연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근처에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을 했을 때 네. 그게 만약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보통 진행되는 사건인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경업금지 가처분이 왜 기각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피보정 권리인 영업 양도 자체가 부정이 됐거나, 네. 또 피보정 권리인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돼서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지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또는 영업 양도를 했는데 이거를 어기고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거나 아니면 아예 영업량도 아니에요. 이러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어떤 전제가 일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내가 경업금지 약정을 하긴 했는데 네. 혹은 영업 양도를 하긴 했는데 위약금 약정을 미처 하지 못했다. 네. 위약금 액수를 정한 게 없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보통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가 그 손해 발생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매출 손해예요. 네. 매출 하락이 됐다. 그리고 또 고객들이 이만큼 이탈이 됐다. 그러면 이 고객들로 하여금 매달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저쪽에서 가져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내게 되는데 당연히 이게 100%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위약금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재량으로 결정하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퇴사 경리라든지 또 얼마나 가까이 차렸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회부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어떤 대여금과 같이 명확한 금액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 근데 거기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뭐 1억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조정 회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 1억이란 금액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는 원고도 양보하고 피고도 양보해서 적절하게 합의하라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네네. 원고가.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정으로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뭐 공사대금이라든지 뭐 하자담보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을 거치잖아요. 어차피 감정이라는 게 예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이제 조정으로 가기 전에 감정을 먼저 한다든지 네. 이게 되는데 손해배상이란 거는 되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손해를 갖다 100% 이 사람의 손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매출 손해라는 거는 경기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운영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위약금 약정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해진 금액이 없고 내가 재량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정을 보내는 것이고 또 조정으로 보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원고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까지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인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도 돼요. 5천만 원을 다 인정할 거다. 그런데 왜 조정을 보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하긴 하지만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선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거 나 무조건 다 기각시킬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청구가 왔을 때 조정 회부가 낮다는 거는 이 어느 정도 가운데 선인지 조금 윗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라라는 재판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한번 가서 적극적으로 좀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여러 질문들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